문제점은 수평형 작업에서 지금 기역자 수공구를 사용함으로써 작업자의 손목이 꺾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수평 작업에서 일자형 수공구를 사용함으로써 손목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제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평형 작업에서 기역자형 수공구를 사용함으로써 작업자의 손목 꺾임이 발생을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수평 작업에서 일자형 수공구를 사용함으로써 손목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인체 측정 방법을 기술하시오. 그래서 구조적 인체 치수는 경태학적 측정이라고도 하며, 표준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는 피측정자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측정 방법으로는 마틴식 인체 측정기를 사용하며 나체 측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측정 항목에 따라 표준화된 측정점과 측정 방법을 적용한다. 특수 또는 일반적 용품의 설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입니다. 기능적 인체 치수는 동작 인체 측정이라고도 하며, 상지나 하지의 운동, 체위의 움직임에 따라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측정 방법으로는 사진 및 시네마 필름을 사용한 3차원 해석 장치 등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실제 작업 혹은 실제 조건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현실성 있는 인체 치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체 측정 방법을 기술하시오. 구조적 인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태학적 측정이라고도 하며, 표준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는 피 측정자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고, 측정 방법으로는 마틴식 인체 측정기를 사용하며 나체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 항목에 따라 표준화된 측정점과 측정 방법을 적용한다. 특수 또는 일반적 용품의 설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기능적 인체 치수라고 함은 동작 인체 측정이라고도 하며, 상지나 하지의 운동, 체위의 움직임에 따라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고, 측정 방법으로는 사진 및 시네마 필름을 사용한 3차원, 즉 공간 해석 장치 등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 작업 혹은 실제 조건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현실성 있는 인체 치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체 측정의 방법 중 구조적, 기능적 인체 치수를 구분하여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구조적 인체 치수, 손목 굴곡 범위, 즉 움직이는 거죠. 기능적 인체 치수, 정상 작업 영역입니다. 영역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기능적 인체 치수이고요. 수직 파악 한계, 이것도 한계죠. 높고 낮음에 대한 어떤 한계를 측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적 인체 치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대퇴 여유, 즉 신체 구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적 인체 치수입니다. 구조적 인체 치수. 인체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이나 물건의 설계 원리를 적으시오. 인체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이나 물건의 설계 원리를 적으시오. 극단치 설계, 그 다음에 조절식 설계, 평균치 이용 설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극단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인체 측정 특성의 한 극단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수용된다. 극단치 설계는 인체 측정 특성의 한 극단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수용되는
설계를 극단치 설계라고 하고요. 이거의 간단한 규칙은 최대 집단 값에 의한 설계는 인체 측정 변수의 상위 100분위 수를 기준으로 90%, 95%, 99% 등의 값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최소 집단 값에 의한 설계는 인체 측정 변이의 하위 100분위 수를 기준으로 1%, 5%, 10% 등의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인체 특성의 한 극단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수용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대 집단값에 의한 설계와 최소 집단값에 의한 설계가 있는데, 최대 집단값에 의한 설계는 인체 측정 변수의 상위 100분위 수를 기준으로 90%, 95%, 99% 등의 값을 사용하게 되고요. 최소 집단값에 의한 설계는 인체 측정 변이의 하위 100분위 수를 기준으로 1%, 5%, 10% 등의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조절식 설계는 체격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맞도록 조절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통상 5% 값에서 95% 값의 수용 대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절식 설계라고 하는 것은 체격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맞도록 조절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통상 5% 값에서 95% 값의 수용 대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균치 이용 설계라는 것은 최대 집단값이나 최소 집단값 및 조절식 등으로 설계가 불가능할 경우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 1. 퍼센트 타일 인체 치수 구하는 식은, 퍼센트 타일 인체 치수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곱하기 퍼센트 타일 개수를 곱해서 인체 치수를 구합니다. 퍼센트 타일 인체 치수를 구하는 식은, 퍼센트 타일 인체 치수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곱하기 퍼센트 타일 개수로서 구합니다. A의 집단 평균 신장이 170.2cm이고 표준 편차는 5.2일 때 신장의 95 타일은 얼마인가? 그래서 퍼센트 타일 인체 치수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곱하기 퍼센트 타일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평균인 170.2cm 더하기 95%이기 때문에 이제 더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5% 타일이면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95% 타일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들어가고요. 표준 편차는 5.2 곱하기 1.645가 됐는데, 어떤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신장의 95% 타일은 1.645 값으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퍼센트 타일에서 95%나 5%의 값은 1.645다. 그래서 95% 타일은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5% 타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문제를 푸시면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신장의 95% 타일이고 개수의 값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95% 타일이 개수인 1.645를 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답은 178.75cm가 나오게 된 거죠. 평균 눈 높이가 160cm이고 표준 편차가 5일 때 눈높이의 5% 타일을 구하시오.
단 정규 분포에 따르면 개수의 값들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 Z는 높이를 이제 표현할 때 Z 기호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0.9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90% 타일을 말하는 거고요. 0.05는 5% 타일의 개수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0.99는 99% 타일의 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 타일을 구하라고 했으니 0.05 값을 제시해 준 1.65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눈높이 5% 타일의 값은 평균 값인 160, 5%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에 표준 편차가 5 곱하기 5% 타일의 개수는 1.65네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보면 151.75cm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도 이제 타일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이제 중복을 해놔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앉은 5급 높이에 대해 데이터 조절식으로 의자를 설계할 경우 90% 타일 값을 수용할 수 있는 의자의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적인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신발 두께 2.5cm, 옷의 두께는 0.5cm라고 합니다. 값을 구할 때 이 조건도 들어가서 답이 구해져야 올바른 답이 성립이 되겠죠. 의자 높이를 조절식으로 구하는 식은, 자, 90% 타일을 수용할 수 있는 의자의 범위 치수 플러스 신발의 두께 플러스 옷의 두께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신발의 두께가 2.5cm이고 옷의 두께가 0.5cm이기에 실제적으로 90% 타일의 수용 범위 치수가 나오면 거기에 3cm를 더해줘야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각 퍼센트 타일 관련돼서 실제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조절식의 설계는 체격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맞도록 조절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통상 5%에서 95%까지 범위의 값을 수용 대상으로 설계하여야 되기 때문에, 자, 5%와 95% 값을 다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5% 타일의 실제 치수는 24.4cm가 나왔고, 여기에 3cm를 더해주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7.4가 나왔고요. 95% 타일은 45.2가 나왔네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3만 더해주면 되겠죠. 3cm만. 그래서 48.2cm가 나왔습니다. 답은 90% 타일 값을 수용할 수 있는 의자 높이의 범위는 27.4cm에서 48.2cm로 하면 되겠죠. 48.2로 하면 되겠죠. 5금의 높이에 따라 의자의 높이 조절식 설계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절식 설계이기 때문에 낮은 값과 높은 값을 다 구해서 범위 값으로 구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5%의 타일의 값이 1.65로 지문에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의 두께는 2.5, 여유는 1cm로 라고 합니다. 이게 95% 타일의 값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1.645를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1.65가 주어졌기 때문에 1.65 값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균 나왔고요. 표준 편차가 나왔습니다. 자, 남자의 범위는 5% 타일 값과 95% 타일을 다 구해줘야 되겠죠. 남자의 평균 값은 392, 5% 타일 값이니까 마이너스, 표준 편차 20.6, 그 다음에 1.65 개수값이 들어가 준 다음, 그 다음에 부가적인 신발 두께와 여유 3.5cm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 값을 구하게 되면
393.01 단위는 센티미터가 구해지게 되는 거고요. 95% 타일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 392.95% 타일이기 때문에 플러스 개수는 1.65 곱하기 표준 편차가 와야 되겠죠. 20.6 이 값에 더하기 3.5가 오면 460.99cm가 되기 때문에 조절식 설계를 할 때 남자의 범위는 393.01에서 460.99cm가 되는 거고요. 여자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5% 타일이기 때문에 평균 363 마이너스 1.65 곱하기 19.5 플러스 3.5를 구하게 되면 365.83cm가 되고요. 95% 타일은 플러스로 하셔서 구하면 430.18cm가 돼서 범위는 365.83에서 430.18cm가 되게 된 겁니다. 조절식 의자 설계를 위해 인체 측정 치수들이 다음과 같을 때 좌판 길이와 좌판 높이 기준 치수는 얼마인가? 단 0.05% 타일은 마이너스 1.645고요. 그 다음에 95% 타일의 개수는 1.645입니다. 좌판 길이는 최소 집단 값에 의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 타일 여자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무릎 뒤 길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 뒤 길이는 여자 44.4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5% 타일의 여자의 같은 경우 44.4 5%는 마이너스 표준 편차 2.1 곱하기 개수인 1.645를 해서 값을 구하게 되면 40.95가 됩니다. 좌판 높이 같은 경우에는 조절식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로 작은 여자의 5% 타일 값으로 구하고 남자는 95% 타일 값을 구하면 이것이 범위가 되는데 5금 높이로 합니다. 5금 높이로 합니다. 그래서 5% 타일 여자 같은 경우에 5금 높이는 38, 5%의 마이너스 표준 편차 1.7 곱하기 개수인 1.645를 구하면 35.2cm가 되는 거고요. 95% 타일의 남자 값에 5금의 값을 구하면 44.3 표준 편차 1.9 곱하기 개수인 1.645를 더하면 47.43cm가 됩니다. 좌판 높이 같은 경우 35.2에서부터 47.43cm 높이로 조절식 설계를 해야 되겠죠. 사다리의 한계 중량 설계가 다음과 같다. 이런 값을 가질 때 한계 중량 설계할 때 적용해야 할 응용 원칙과 그 이유를 쓰시오. 응용 원칙은 극단적 설계를 이용한 최대 치수, 최대 값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 이유는 한계 중량을 설계할 때 측정 중량의 최대치를 이용하여 설계하면 그 이하의 모든 중량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설계에 최대치를 적용하는 이유는 측정 중량의 최대치를 이용하여 설계하면 그 이하의 모든 중량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응용 설계 치수에 따라 사다리의 한계 중량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퍼센트 인체 치수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곱하기 퍼센트 타일 개수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최대치를 써야 되기 때문에 평균 70.1 더하기 99% 타일의 개수인 2.316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91.03, 즉 4다리의 한계 중량은 91.03kg을 써야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 눈높이 170cm, 표준 편차 5.4일 때 눈높이 5% 타일 값과 95% 타일 값을 구하시오. 단 퍼센트 타일 개수는 1%는 0.23, 5%는 1.65 나왔죠. 그러면 5% 타일 같은 경우에는 자, 평균 눈높이 170cm, 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표준 편차 값이 5.4 곱하기 자 5%와 95% 타일의 값의 개수는 1.65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1.65를 하면 161.09cm가 나오고요. 95% 타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해주시고 개수는 1.65로 같게 계산을 해보면 178.91cm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진장 주어졌고요. 표준 편차 주어졌고 95%, 50%, 5% 타일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95%, 5%의 타일 개수값이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일단 95% 타일의 값과 5%의 타일의 값은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 50%의 타일의 값은 95% 타일의 값 플러스 5% 타일의 값을 더하신 다음에 나누기 2, 즉 평균을 나누면 50% 타일의 값이 나옵니다. 자, 보기를 보고 알맞은 기호를 넣으시오. 그래서 보기,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치를 구할 때에는 리을과 기억의 값으로 구해야 되겠죠. 여자 5% 타일의 값에서부터 남자 95% 타일의 값으로 조절치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최소 극단치는 리을 여자 5% 타일의 값으로 구해주는 게 맞고요. 최대 극단치 값은 남자의 95% 타일의 값으로 구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평균치는 평균치가 있으니까 여기 남자 평균 타일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90% 타일을 설명하죠. 90% 타일이라는 것은 통상 대상 집단에 대한 관련 인체 측정 변수의 백분위를 기준으로 하여 하위 90%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90% 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측정 변수의 백분위를 기준으로 하위 90%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녀 공용 작업자를 위한 서서 하는 작업 설계 시 정상 작업 영역과 최대 작업 영역을 구하시오. 그래서 표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정상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완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채 전압만으로 편안하게 뻗어 파악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정상 작업 영역은 상완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채 전압만으로 편안하게 뻗을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팔 길이와 손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남녀 공용 사용이기 때문에 여성 최소치인 34.7 영역이 되는 거죠. 여성의 최소치로 해야 되는 거고, 최대 작업 영역은 전환과 상완을 곱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 전환과 상완을 곱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팔 길이에서 손끝까지를 봐야 되는 거죠. 남녀 공용이기 때문에 여기도 여성의 최소치로 봐야 되겠죠. 여성의 최소치인 60.2로 봐야 되겠죠. 60.2.